네, 이달의 달달한 10분 통해서 오늘같이 어려운 장도 이겨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달달한 포인트 확인할게요. 네, 5호장 달달한 포인트는 모멘텀 없는 국내 증시입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가뜩이나 모멘텀도 없는데 수급도 제한적이고 올라가는 종목은 적고 내 계좌는 또 계속 손실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재료가 국내 증시를 다시 상승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지 위원님 말씀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부터 좀 보시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그 빅테크들과 반도체 섹터만 상승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주식시장 개장 전부터 또다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 9월의 채용 공고 건수와 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자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9월 채용 공고 건수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면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시장 컨센을 상회를 하면서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 시장은 탄탄하지만 둔화되고 있고, 또 소비자는 지출을 계속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라는 골디락스 데이터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오후가 되면서 7년물 국채 경매가 흥행에 성공하지 흥행에 성공하자 상승하던 채권 금리마저 꺾이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세는 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못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들과 반도체 섹터로 집중이 되었고, 또 나스닥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 마감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35% 성장을 하면서 빅테크들의 성장이 AI로 주도되고 있음을 확인을 시켜줬고요. 애프터마켓에서 5%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AMD 역시 데이터 센터 매출이 122% 폭증을 하면서 AI 시장에 그린라이트를 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AMD의 경우에는 기대에 살짝 못 미친 4분기 가이던스로 애프터마켓에서 7%대 급락세를 나타냈죠. 금일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뚜렷한 주도 섹터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기관의 반감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코스닥에서는 네이처셀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특징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라면 네이버 그리고 한미반도체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테마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휘말린 종목을 보신다라면 먼저 차트를 보시면 퀀텀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퀀텀온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격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금일 현재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또 TA항공 경영권 분쟁 관련주로 주목받았었죠. 예림당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알파벳과 AMD가 AI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을 하면서 AI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장은 비트9이죠. 비트9이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SP소프트, 더존, 비즈온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 오랜만에 AI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주목받았지만 오늘은 mRNA 국택과제 선정 소식이 전해진 종목 DX, VX가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네이처셀, 진원 생명과학 이러한 종목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의 그 파견 발언 보도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BYD 상한가 장중한테 터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SY, 현대, 에버다임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인프라 투자 이슈로 주목받았던 국내 1위 펌프카 업체죠. 전진건설 로봇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웹툰 관련주로 탑툰 재팬 가입자 300만 돌파 소식이 전해진 탑코미디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와 공동 투자한 의료 AI 신약 개발 기업 IM빅 이슈가 부각된 그레디언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의 가상화폐 관련주 금일은 T사이언티픽이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본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국내 시장에 대해서 미국의 슈퍼위크에서 발생하는 호재에 대해서는 둔감하지만 또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전일 미국 증시에서 골디락스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로 빅테크들과 반도체 섹터가 두각을 나타내고, 또 장 마감 후에 알파벳과 AMD가 다시 한번 AI의 수익성을 증명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는 약세장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죠. 국내 증시가 약세장에서 탈출하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전략 유지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섣부른 기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의 영역인 만큼 혼자 하기보다 이달의 위원님과 또 계속 함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AS 통해서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3일 언급 주신 제시언 시스템 볼게요. 자, 이 종목은 현재까지 16.7%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3,900원 지지하는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300원 제시해 주셨고 계속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서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대로 홀딩하고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국방부에서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안티 드론에 대한 시장 전망도 함께 성장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드론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섹터이기도 하고요. 일단 차트를 보신다라면 제이시안 시스템은 지금 현재 장기 입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 하시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쪽이고 거기다가 이 드론 섹터의 대장 종목입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해 주셨고요. 10월 11일 날 필옵틱스도 언급 주셨습니다. 19.7% 상승률인데요. 목표가 25,000원이었는데 24,600원까지 터치한 종목. 지금 또 다시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는 굉장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난 종목들도 있지만 조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세장이기 때문이죠. 동사는 세계 유일의 유리기판 양산 라인에 TGV 장비를 납품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또 상승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 필로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만 원 지지 라인 정확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목표가까지 좀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또 2만 원 이탈한다면 조금 더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해서 계속 추적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 이탈 여부 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딱 반반 정도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달달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금일은 서울 옥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2대 국회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 법안에 대한 이런 재발의 이슈로 STO 관련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서울 옥션 블루죠. 서울 옥션 블루가 싱가포르와 같은 이런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서 STO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전일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줬던 종목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 STO 발행 플랫폼에 대한 이러한 이슈, 그러면서 투자자 접근성을 강화했다라는 이러한 이슈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는데 서울옥션 분류와 함께 글로벌 STO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러한 기대감까지 함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바로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에 굉장히 과거에도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매집이 바닥권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라면 또 달달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법제화 관련해서 어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서울옥션 분할 매수하자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목표 주가 9,600원까지 좋은 흐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